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1863년 11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 때 했던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빅뱅에서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연사는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좋은 시민 양성에 힘쓰고 계신 정치발전소의 박상훈 학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훈이라고 하고요. 민주주의는 다른 체제와 다른 특징을 정의하라면 힘이나 강제가 아니라 말과 설득으로 일하는 인간의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현대민주의 작동 원리라고 붙여봤는데요. 민주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함께 합의할 만한 어떤 공통의 원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7개의 이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맨 첫 번째 먼저는 정부가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게 적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시민에게 아주 가혹한 폭력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됐는가? 이게 민주주의, 현대민주의 첫 번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체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에서보다 좋은 정부가 있는 곳에서 인간의 자유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좋은 정부를 찾아 떠나는 긴 오디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은 주권을 일정 기간 정부에게 합법적으로 위임한 대신 정부가 갖게 되는 규범은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는 정부가 있는 체제라면 정부는 책임성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책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대민주의 또 다른 원리입니다. 쪼개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가 수평적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권력 부서는 나눠서 서로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집회라고 하는 2016년의 큰 사건 때 행정부 또는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할 때 입법부가 탄핵을 가결하고 사법부가 맨 마지막에 그 탄핵이 적법한 것이었는지를 인용하는 절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수평적 책임성의 원리를 실천한 것, 우리도 그런 사례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수직적 책임성은 무엇이냐? 이것은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정부가 우리가 주권을 위임해 주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 정권은 교체되어야 된다가 수직적 책임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리를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만큼 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대해서 시민이 원하는 또는 시민이 동의할 만한 정부를 만들므로써 기존 정부를 교체하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수직적 책임성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잘 표현한 문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책임성은 정부가 져야 되거나 정부 부서들 사이의 문제라면 이제 시민의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를 요약하라면 권리 중심의 민주주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권은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주권을 위임하는 과정을 잘 거친 사람 또는 그들의 팀인 정당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시민은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을 갖습니다. 달리 말하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이게 인류 최초로 헌법을 만든 미국의 헌법의 맨 뒤에 나오는 권리장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국가안보에 위기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하위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아마 그런 헌법 내용도 이제 수정돼야 될 때가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우리가 가진 권리 가운데 일부를 주권으로 넘겨줘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를 통해서 막게 하되, 그러나 그런 정부도 내가 가질 종교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인신을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 이런 기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권 앞에 붙인 말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이 미신이나 비이성이나 편견을 제거하는 합리적 교육이나 토론을 거치면 우리들 사이에 차이나 갈등은 사라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다원주의는 교육을 통해서도 토론을 통해서도 해소될 수 없는 집단 간의 차이가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이 시민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한다. 근데 그 협상하고 타협하는 또 조정하는 주체는 개인이기가 어렵습니다. 농민은 농민의 이익을 갖고 있고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이익을 갖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 이익을 갖고 있고, 자영업자도 그 나름대로 이익이 있습니다. 이들 이익의 관점은 대개의 경우 결사체 또는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집단의 어떤 행동이 사회 전체 또는 공동체 전체의 공익과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집단 자체를 불온시하거나 집단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를 만든 원리는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부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라고 하는 합법적 공권력을 만든 겁니다. 나는 갈등과 차이를 부정하겠다가 아니라 갈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진작하는 일에 나도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 이런 관점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입헌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데, 입헌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아마도 헌법이 그에 합당한 기능과 역할을 갖는 것, 이렇게 아마 정의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입헌주의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입헌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입헌주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꼭 성문 헌법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다 하더라도 권리장전이나 다양한 인권선언의 형태로 헌법에 준하는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통의 일반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법률 가운데 법률로서 그 모든 법률의 기초 규범이 되는 헌법이나 기초 원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입헌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이 입헌주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텐데요. 하나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킬 때 헌법은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도 수정헌법 10개 조항은 별칭이 있습니다.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이 기본권을 보호하는 확고한 규범으로 기능하면 권리장전이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의회 중심제를 하겠다, 이거는 3권 사이의 통치권의 분배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되 입헌주의와 병행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 그것을 6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 건, 거기도 선거도 하고 투표는 하지만 다른 정당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는 다당제가 있는 민주주의, 혹은 야당도 집권할 수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야당이 집권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투표율이 최고 높다 하더라도 다른 정부를 뽑아낼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민주주의는 모두가 다 정당의 공천을 통해서 선발된 공직자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권을 위임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덕분에 우리가 마치 기차역에서 길을 잃지 않고 통로를 빠져나갈 수 있듯이, 정당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께서 집권 말쯤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꼭 정당 이름을 바꿔서 그 책임성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100년간은 정당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지면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느냐?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하되 자주 실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나온 7가지 원리를 가지고 꾸준히 배우고 학습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영원히 노력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를 효과적인 도구와 무기로 써서 우리들의 삶과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좋아지게 만드는 영원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과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스터 여러분들,